The Debate,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시면서도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주제죠. 바로 삼배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삼배체 생물들이 분명히 살아 숨쉬고 또 성장도 하는데 왜 씨앗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지 그 역설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뭐랄까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몸의 세포 분열, 다시 말해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멀쩡히 하면서 유성 생식에 꼭 필요한 생식세포 형성, 즉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문제를 일으켜서 불임이 되는가? 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결과 뒤에 숨어 있는 그 세포 분열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차이를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논의는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삼배체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안정적인 체세포 분열 메커니즘 덕분이다. 이 관점을 좀 중점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삼배체 생물의 불임 현상이 결국 감수 분열, 특히 그 상동 염색체들이 짝을 짓고 나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본질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배체 생물이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고 또 자라고 여러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그 기반은요. 전적으로 체세포 분열, 영어로는 마이토시스라고 하죠. 여기에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기본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세포가 가진 염색체 정보를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각 염색체가 복제된 후에 개별적으로 방추사에 붙어서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상동 염색체끼리 뭔가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각 종류의 염색체가 일반적인 2개가 아니라 3개, 즉 3N 상태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복제 및 분배 과정 자체가 크게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세포는 그냥 3N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 분열해서 조직을 만들고 결국 개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몸의 간세포 같은 정상적인 이배체 생물의 일부 세포들도 때로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염색체 수를 늘리는 경우 내배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도 관찰됩니다. 이건 세포가 추가적인 염색체 세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제 요점은 삼배체 상태가 체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개체는 생존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생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서 좀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삼배체가 불임이 되는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배체의 생존 능력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성 생식을 통한 번식 능력이 없다는 것은 감수분열, 즉 마이오시스라는 아주 특정적인 과정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감수분열은 단순히 세포수를 늘리는 게 아니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염색체 수를 정확히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특히 그 첫 번째 단계인 감수 1분열에서는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상동 염색체들이 반드시 바이벌런트라고 하죠. 이 쌍을 이루어서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가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삼배체는 어떻습니까? 각 종류의 상동 염색체가 3개씩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개씩 깔끔하게 짝을 지으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가 남거나 아니면 3개 덜 좀 어설프게 뭉치는 트라이벌런트 같은 불안정한 상태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마치 2명씩 짝지어서 춤을 춰야 하는데 홀수인 3명씩 등장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불안정한 짝짓기 때문에 염색체가 딸세포로 나뉠 때 그 분배가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또 불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생성되는 생식세포, 그러니까 식물로 치면 꽃가루나 미씨, 동물로 치면 정자, 난자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상태, 즉 이수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상보다 염색체 수가 더 많거나 혹은 더 적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 생식세포는 대부분 생존 능력이 없거나 설사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배아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씨 없는 수박이나 바나나 같은 삼배체 식물이 씨를 만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수 분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씨는 못 만드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하고 말이죠. 이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은 그 목적이나 작동 방식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세포 분열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증식하는 과정입니다. 염색체가 3개든 극단적으로 4개든 있는 그대로 복제해서 그냥 양쪽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각 염색체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반면에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를 정확히 절반으로 줄이고 또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훨씬 더 정교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상동 염색체 간의 짝짓기, 페어링이 필수적인데 세계로는 이 안정적인 짝짓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체세포 분열의 안정성 덕분에 개체는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곧 생존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삼배체 개체가 영양생장, 그러니까 자기 몸 자체를 키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감수 분열의 실패는 단순하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유성생식이라는 경로 자체를 그냥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결정적인 장벽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체세포 분열이 안정적으로 3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체를 잘 성장시킨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그 과정, 즉 감수 분열에서는 3개라는 숫자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수 1분열에서의 상동 염색체쌍 형성, 시냅시스라고도 하는데 이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3개의 염색체는 이 규칙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2개가 쌍을 이루고 하나가 남을지, 바이밸런트 플러스 언유니밸런트 조합, 혹은 셋이 그냥 뭉쳐버릴지, 트라이밸런트, 이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염색체 수가 정말 뒤죽박죽인 이수성 생식세포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체세포 분열의 단순한 복제, 분배 메커니즘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감수 분열의 실패로 이수성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불임이라는 특성이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실패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씨 없는 바나나, 이거 대표적인 삼배체 아닙니까? 스스로 씨앗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그 줄기를 잘라서 심는 방식, 즉 영양번식, 베제테티브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도 사실 마찬가지죠. 삼배체 수박은 정상적인 꽃가루 바디 수분이 일어나도 씨앗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데 이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되어서 원예학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삼배체 감수 분열 실패는 유성생식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한계점이지만 이것이 개체의 생존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인간에게 유용한 형질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도 결국은 체세포 분열의 안정성이 바탕이 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양번식이라는 대안이나 원예학적인 유용성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불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유성생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확보와 다음 세대 생산 능력 자체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나 감소 분열 시 3개의 상동 염색체가 제대로 나뉠 수 없다는 점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성된 이수성 생식세포들은 혹시 정말 기적적으로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염색체에 담겨 있는 유전자의 양, 우리가 진 도시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심각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는 3개 분량이 있는데 다른 어떤 유전자는 1개 분량만 있거나 아예 없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유전자량의 불균형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화학적 반응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려서 정상적인 배아 발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발생 초기 단계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심각한 기형을 유발해서 결국 생존 가능한 자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배체 불임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 없음은 결국 이 치명적인 유전자량 불균형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 유전자랑 불균형이 배아 발생에 치명적이라는 결과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감수분열이라는 아주 특정적인 단계에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수없이 반복되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삼배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체세포 분열은 각 염색체가 가진 유전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복제해서 딸세포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데 굉장히 능숙한 메커니즘입니다. 3N 염색체 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 자체는 높은 정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배체 개체는 정상적인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또 생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개체의 생존 기반은 바로 이 안정적인 체세포 분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체세포 분열의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감수 분열의 맥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기본적으로 복제된 자매 염색체,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양극으로 끌어당겨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염색체 수와는 크게 관계없이 각 염색체의 동원체에 방추사가 딱 붙어서 끌어당기면 되니까 3N 상태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일 분열의 핵심은 자매 염색체 분리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상동 염색체들이 쌍을 이루어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라는 숫자가 개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3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방추사는 이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2개와 1개로 나뉘어야 하는데 어느 염색체가 2개 그룹에 속하고 어느 것이 1개 그룹에 속할지를 세포가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작위적인 과정이 되거나 때로는 셋 다 한쪽으로 쏠리는 등 예측 불가능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염색체 분리가 감수 분열의 짝짓기 후 분리라는 다른 규칙 하에서는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감수 분열에서 발생하는 이 이수성 생식세포 형성이 삼배체 불임의 알파이자 오메가, 즉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한 염색체 조합은 수정 시에 치명적인 유전자량 불균형, 진 도세진 밸런스를 초래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발생을 가로막는 거죠. 이것이 삼배체 생물이 유성생식으로는 후손을 남기기가 극도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체세포 분열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서 개체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 해도 이 생식의 관문은 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성생식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이 감수분열에서의 이수성 생식세포 형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생식 경로, 특히 감수분열이라는 특정 메커니즘의 실패이지, 삼배체라는 상태 자체가 개체의 생존 또는 체세포 기능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배체 상태는 체세포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삼배체 생물이 존재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특성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제 입장을 다시 요약하자면 삼배체 생물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염색체 세트가 추가로 존재하더라도 각 염색체를 충실히 복제하고 분배하는 체세포 분열 메커니즘이 매우 견고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인 세포 유지 및 성장 과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개체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강조한 점은 삼배체 생물이 유성생식적으로 불임인 이유는 감수 1분열에서 3개의 상동염색체가 안정적으로 쌍을 이루고 분리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즉 이수성 생식세포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생존 가능한 자손을 만드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제 요지였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삼배체 생물이 체세포 분열 덕분에 생존은 가능하지만 감수 분열의 본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성 생식은 어렵다는 이 흥미로운 이중적인 특성을 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이라는 특성이 씨 없는 과일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같은 삼배체 상태가 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라는 이 두 가지 다른 세포 분열 방식에서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생식이라는 생명의 근본적인 두 과정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다르게 조절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 네, 앞으로도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쪽이 삼배체의 이 흥미로운 역설을 더 명쾌하게 설명하는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